네. 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1 부동산 투자의 원리와 이해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금리와 환율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금리는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어떤 영향을 끼쳐요? 금리 오르면 당연히 투자기에 불리하죠.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그 금리 변동 추이예요.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현재 2021년 8월 기준 0.75입니다. 굉장히 많이 낮아졌죠. 근데 여기 보시면 1978년도 보시면 잠깐만요. 1978년도에는 무려 34%였어요, 금리가. 그래서 예전에 그 응답하라 1988 같은 거 보면은 뭐 성동일 씨가 뭐 은행에 저축하지 말고 뭐 음아파트를 사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축했는데 뭐 이자가 얼마 안 된다 몇 천만 원 받는데 근데 그 당시 34%였던 거예요. 물론 88년이긴 하지만 좀 떨어지긴 했지만 88%는 뭐 17%였네요. 네. 근데 이렇게 금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때는 금리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자고 일어나면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약간 인플레이션이 줄어들었죠. 선진국으로 갈수록 인플레이션은 줄어든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7%까지 이제 쭉쭉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9.46, 1996년에 9.46까지 갑자기 어떻게 됐죠? 25%까지 상승했죠, 금리가. 이때 왜 그랬죠? IMF 때였던 거예요, IMF 때. IMF 때. 그러면 25%면 여러분 9% 하다 25%면 거의 2배, 3배 정도가 오른 건데 누가 버티겠어요, 그죠? 빚낸 사람들은 다 파산. 그 당시에 다 파산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1999년에 4.75로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렇게 조금씩 해서 거의 지금 0.75까지 이렇게 지금 떨어진 상황이에요. 2008년도 때도 이제 금융위기 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5.25. IMF 때랑 비교했을 때는 이게 우리나라 금리 변동사다. 근데 사실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이미 이런 5%대, 6%대 우리가 다 경험을 했고 그 당시에도 투자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가 6% 이상만 안 오르면 크게 막 금리가 6% 이상 오르면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6% 정도는 올라줘도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다 해서 이 기준점이 저는 6%로 보고 있어요. 요 6%로 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또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러면 지금 0.75에서 지금 뭐 오르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금리가 좀 오른다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좀 예의주시는 해야 되지만 이렇게 갑자기 오르지는 않는 한 부동산 투자가 갑자기 뭐 급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금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금융위기, 우리나라는 겪었던 게 금융위기가 두 가지 사례죠. 1997년에 IMF도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 처방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뭐냐면 97년도에는 태국, 한국 등 당시 개발도상국이 금융위기였는데 이때 처방은 뭐였죠? 네, 금리 인상이었어요. 그죠? 금리 인상. 근데 2008년도 금융위기는 미국 등의 선진국의 문제로 촉발된 금융위기였잖아요. 미국발 금융위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처방은 뭐였죠, 여러분? 금리 인하예요, 인하. 그러니까 여기서 시사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선진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결정할 수 있는 선진국이 금융위기를 당하면 어떻게 된다? 예, 금리 인하를 하더라. 그죠?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다른 개발도상국 이런 데가 금융위기를 겪으면 처방은 어떻게 된다? 금리 인상을 하더라. 예. 요거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의 문제인지 혹은 선진국의 문제인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고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도 한번 유추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금리와 집값의 상관관계는 이런 거예요. 금리가 오른다고 집값이 당장 뭐 폭락하는 거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과거 5, 6%대 금리에서도 집값은 상승했던 경험이 있다. 그래서 다만 적정한 한도로 대출을 받아야 되고 대출은 변동금리가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금리가 계속 낮아졌으니까 추이가. 물론 오를 수도 있는데 이때는 사실 이렇게 오른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고정금리로 할 경우 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금리가 이렇게 조금씩 오를 여지가 있다 그러면 대출을 빨리 갚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대출을 갚으면 된다. 이게 저는 이제
해결 방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정 대출 한도는 개인의 사정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데, 그래서 대출을 과도하게 받지 않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금리가 이렇게 막 오르면은 대출 갚아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아라. 핵심은 요 얘기거든요. 근데 개인의 사정은 면밀히 봐야 되지만, 그럼 적정한 대출 한도는 얼마냐? 제가 볼 때는 한 40, LTV 40에서 50%, DTI 40에서 50%가 적당하다고 봐요. 또 너무 과도한 대출은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대출 관련해서 금리는 아무래도 제2금융권이 금리가 낮겠죠? 그 다음에 제2금융권,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순으로 빌리는 게 유리하겠다. 이런 얘기고, 금리 차이 때문에 있는 거고, 중도금 대출을 활용하면 적은 돈으로 투자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할 건데, 중도금 대출도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이제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환율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하는데 별의별 생각할 게 많죠? 네, 사실 부동산 투자는 부동산만 알아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금리, 환율, 세계 경제, 정책, 심리, 그 다음에 세법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다 알고 숙지를 해야지 올바른 투자 의사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모르시면 사실 투자 결정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미리 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환율과 경제 상관관계를 보면 여러분 그 환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런 거예요. 1달러에 1,200원에서 1,400원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환율이 상승한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근데 1달러에 1,400원에서 1,200원으로 떨어지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율 하락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환율 상승은 뭐냐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전에는 1,200원이면 샀는데 1달러를 샀을 때 1달러 갖고 오려면 1,200원이 되는데 1달러 갖고 오려면 1,400원, 2,000원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면 우리나라의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대신에 우리나라 그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물건이 굉장히 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이 생겨서 수출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이 오르면 어디가 좋죠? 그러니까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유리한 거예요. 다만 수입 물가는 오르겠죠. 왜냐면 석유를 달러로 사와야 되는데 예전에는 요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은 환율이 오르면 더 많은 돈을 갖고 와서 사야 되니까. 그래서 물가는 상승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금융위기 시 환율이 크게 상승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금융위기가 오면 환율이 많이 오른다. IMF 때랑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면 환율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 다음에 환율 하락은 뭐냐면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가격 경쟁력 약화로 수출이 안 되는 거지만 수입 물가는 안정이 되는 거고 경제가 펜더멘탈이 강할수록 환율이 하락 안정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요? 환율 상승은 뭐라고요? 이거는 결국 수출 증대. 네, 그 다음에 물가 상승. 환율 하락은 뭐라고요? 이거는 수입의 유리. 그 다음에 물가 하락. 이렇게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환율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몇 번을 읽어보거나 아니면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그거예요. IMF 때 이게 이제 기사였는데 IMF 때 그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무려 1962원까지 올라갔어요. IMF 때. 그래서 이때 그 해외 유학 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돈 가치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그게 생활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왔거든요. 당시에 얼마였죠? 거의 뭐 1,400원 했던 게 거의 뭐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그죠? 한 500원 정도. 거의 2,000원 가량 했으니까. 똑같이 2008년에도 거의 뭐 한 1,500원까지 갔었어요. 1,400 얼마까지? 1,500만 원까지.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한 요렇게 됐을 거예요. 요렇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게 아래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래서 환율은 어떻게 된다? 금융위기가 오면 어떻게 된다? 환율은 오르더라. 우리나라 돈 가치는 떨어진다. 왜냐면 우리 환율 그 경기 위기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신용이라든가 우리나라가 펜더멘탈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외국 자본이 어떻게 해요? 다 빠져나가겠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은 외국 자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돈 가치는 폭락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환율이 오르는 거, 치솟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융위기가 오면은 환율이 오른다. 요거는 이제 명심하셔야 되고. 근데 그러면
환율이 오르면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잘 된다. 근데 수출 기업이 만약에 우리가 그나마 수출 기업이 많이 있고 수출이 잘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특히 핸드폰 같은 기업, 그 삼성같이 핸드폰을 만드는 그런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도 금방 안정이 되는 건 굉장히 강해요. 한데 만약에 이런 산업도 무너지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 요 정도는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환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투자 기호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 환율은 경제 체온계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올라도 문제, 너무 내려도 문제. 그러니까 적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오르면 열이 많이 나는 거니까 굉장히 심각한 거고 내려도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환율 급상승은 경제 위기가 오면 환율이 급격히 오른다. 따라서 환율은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환율의 급하락은 수출 주도형 경제 발전을 하는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되기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도 바람직하진 않다. 자, 완만한 환율 상승은 뭐냐면 수입 물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출 기업에서는 호재가 되는 거고요. 완만한 환율 하락은 원유 등 원자재 수입 물가 감소로 물가 상승률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으나 수출 경쟁력은 떨어진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환율은 여러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예요. 어떻게 치면 그냥 네이버에 환율 치시면 나와요. 환율 치시면 여기 10년 단위로 보시고 3개월 단위로 보고 싶다면 3개월 누르면 되고 1년, 3년 이렇게 누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얼마죠? 1달러에 지금 1,169원이죠. 현재 1,169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전일 대비예요. 전일 대비. 그러니까 전일에 비해서 5.5원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환율이. 이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보면 여러분 어떤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수 있냐면 환율은 언제 때가 제일 바닥이다? 1,000원 정도. 그 다음에 고점은 언제다? 거의 뭐 10년 단위로 했을 때 1,200원이 고점이더라. 이 와중에 왔다 갔다 한다. 그죠? 그러면 환율은 달러 언제 사면 돼요, 여러분? 1,000원에 육박했을 때. 사서 언제 팔면 돼요? 1,200원에 팔면 된다. 네, 쉽죠? 자, 달러는 어디서 사면 돼요? 네, 외화예금이라고 있어요. 외화예금. 외화예금. 그래서 그 달러는 외화예금을 통해서 살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달라져요. 살 때는 조금 더 돈을 내야 되고 팔 때는 돈을 이제 팔 때는 더 싸게 내야 돼. 이 가격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차익이 한 50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0원 정도 오른 거는 그러니까 내가 1,000원에 사서 1,050원에 팔아도 남는 건 없더라. 그러니까 1,100원 정도 팔면 50원 정도 남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언제 환율은 1,000원에 사서 1,200원에 팔고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실제로 IMF 때 제가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IMF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때 떼부자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떤 분들이었냐면 달러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달러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벼락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힘든 와중에.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있지 않습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외국에서도 굉장히 국내 부동산을 많이 샀어요. 왜냐하면 2008년대 때 이제 좋은 부동산이 반값에 떨어졌거든요. 가격이 거의 많이 떨어졌는데 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달러로 사는 거니까 환율도 이렇게 치솟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아파트나 이런 주택 가격이 반값이 된 거예요. 외국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달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도 달러 갖고 외국 나가면은 이렇게 나라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나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많이 오르게 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달러의 그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봤을 때 우리나라 집값이 폭락하고 원화 가격이 폭락했을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외국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더라. 이것도 다 이런 부동산 트렌드라든가 경제를 잘 아시니까 그렇게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여러분들 투자 결정하고 이제 경제를 바라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좀 할게요. 그래서 금리와 환율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지 않는 한 금리 상승은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다만 이게 제 기준은 일단 6%로 보고 있어요. 6%. 네. 다만 과도한 대출은 변동금리가 위험하다. 그리고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일반적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금리로 하신 게 유리하겠다. 왜냐하면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모르겠어요. 지금 또 금리 올린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변동금리 했다가 나중에 고정금리 갈아타거나 아니면 빚을 빨리 갚아버리면 되니까 일단은 변동금리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 다음에 경제 위기가 오면 환율부터 오르기 때문에 항상 환율은 예의주시하면 된다. 환율을 검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환율 치시면 됩니다. 쉽죠? 환율 치시면 나와요. 환율 상승, 주가 폭락, 부동산 가격 하락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단은 환율이 오르고 주가 폭락과 같이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해요. 경제 위기가 오면. 그 다음에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행 지표, 이게 후행 지표. 이것도 이제 머릿속에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금리, 환율, 유가 등은 꾸준히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폐 가치 하락과 또 실물 자산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꼭 뵐게요. 네.